한국은 독일로 간호사를 보내서 의료기술을 배우던 후진국이잖아. 너가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한국은 모든 기술에서 선진국이야.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다는 건 다 옛말이야. 한국은 의료붕괴 수준인 거 뉴스에서 안 봤어? 내가 직접 다녀왔다고.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면 어떡하니? 한국은 오랫동안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선두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치과 산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치과 기술은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과 독일의 치과 치료 차이를 피부로 경험했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과 독일의 치과 의사들이 각자 상대 국가의 치료 방식을 보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독일 베를린 출신 라미쉘라고 합니다. 한국의 K-뷰티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엄마의 영향을 받아 화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엄마의 화장대를 몰래 쓰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능성 팩 같은 것도 해보고 화장도 조금씩 하게 됐죠. 직접 화장을 하고 학교에 다녔어요. 다행히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스스로 주눅 들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삿대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저 혼자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뷰티 쪽으로 가는 게 아예 제 꿈이 된 거죠. 영상이나 책으로 대충 배우는 뷰티 말고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유학을 꿈꾸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K-뷰티는 전 세계적으로 먹어줄 정도로 유명하니까요. 한국 유학이 제게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저는 뷰티 쪽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패션도 좋아졌어요. 저는 많이 달라졌죠. 본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 같은 뷰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한국에 온 이후 아예 패션부터 시작해서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에도 눈길이 갔거든요. 그도 그럴 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지잖아요. 타인의 시선 때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에 대해 예민한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요. 아마 제가 쭉 독일에 살았더라면 그런 거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체중 관리나 몸매 관리 등등 내가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건가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그냥 동경에서 시작됐어요. 그들이 멋져 보였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은 어찌나 멋을 내고 다니는지 솔직히 모든 학생들이 연예인들처럼 옷을 입고 다녔어요. 당장 텔레비전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이 멋있어 보였고 제가 옷을 대충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과 비교되다 보니 스스로 제가 위축되는 걸 느꼈어요.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어떤 옷이 유행이고 제 체형에 잘 어울리는 옷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독일에 있던 친구들이 화려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타일이 많이 멋있어졌다며 혹시 스타가 되려고 준비하냐면서 반응할 정도였죠. 저 역시 스스로 변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감도 더 생기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한국에 오래 머물렀지만 병원에 가는 건 처음이라 긴장됐어요. 그래도 치과엔 한 번쯤은 갈 거라고 예상하긴 했습니다. 우리 가족 내력으로 치아가 약하거든요. 병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모님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땐 분명히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유일하게 저만 치아가 건강하다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언제부터인지 이가 시큰거리더라고요. 처음엔 피곤해서 잇몸이 부어 그런 줄 알고 넘겼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가 점점 시리면서 마시지도 씹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있는 한국 치과에 방문하게 된 거죠. 솔직히 동네 병원 정보를 잘 모르니 그냥 치과라고 간판이 달려있는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걱정은 됐죠. 치료를 잘할지 돌팔이는 아닐지. 그런데 예상외로 병원 내부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도 너무 친절했고요. 의술이 대단해서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답니다. 제가 독일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보다 치과는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땐 정말 아팠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치과에 가기를 두려워할 만큼 말입니다. 마치 주사를 놓는데 주사바늘이 길고 두껍잖아요. 그런데 주사를 놓는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잇몸에 푹 쑤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너무 아파서 억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취액이 잇몸에 다 들어가야 하니까 주사를 계속 놓는데 그 시간이 1분도 안 되지만 1년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마취를 제대로 하긴 한 건지 충치 치료를 하는데 아프기도 했고요. 게다가 치료도 엄청 거칠게 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제대로 안 해서 물이 얼굴에 다 튀는 건 물론 입을 벌리는 것도 너무 거칠게 해서 입을 다물 때 입술이 아프더라고요. 섬세하게 하질 않아서 치료받는 내내 기분이 불쾌했어요. 드릴로 치아를 갈다가 미끌한 적도 많고요. 적은 비용도 아닌데 서비스가 영 시원찮으니 치과에 가는 걸 꺼렸죠. 비용도 비용인데. 의술도 그닥이니까요. 사실 독일에 있을 땐 이가 아파도 치과에 잘 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독일 치과.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그래요. 독일인들은 조금 멀지만 옆 나라인 멕시코로 많이 가기도 하죠. 멕시코가 치료비는 싸거든요. 그러나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독일에선 이가 아프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을 주며 며칠 후에 오라고 하는데 멕시코에 가면 일단 아픈 치아는 무조건 뽑아버려요. 돈을 아끼려면 멕시코 안전을 생각하면 독일인 거죠. 독일에서 그렇게 수십 년 살다가 한국에 갔을 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치과 시설도 좋고 의사 실력도 좋고 모든 것이 최고니까 말이에요. 한국에선 치료하는 내내 지금 주사를 놓고 있긴 한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주사도 놓는 사람에 따라서 안 아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보조를 잘해주셔서 제가 불편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진료를 마쳤을 때 한국 치과 의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동네 병원이나 들어갔는데 이 실력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말하길 제가 충치 치료를 했던 건 의사도 의사이지만 치과기 공사의 역할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크라운이나 그 외에 일레이 올레이 등이 사실은 치과 의사도 아닌 치과기 공사가 만든 거였던 거였어요. 물론 그 후 미세 조정 같은 건 치과 의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가 빨리 준비되고 빨리 끝나는 그런 점도 놀라웠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힘을 받는 부분이라 세라믹으로 크라운을 씌웠는데요. 크라운 비용은 40만 원 안쪽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부모님 친구네 치과에서 했더라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에요. 치과 의사도 실력도 세계 최고이지만 기공사 실력 역시 최고였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둘의 역할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겠죠.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 치과에 갈 일은 2번 다시 없었어요. 너무 훌륭한 실력이어서 떨어질 일이 없었거든요. 독일에선 종종 끈적한 캐러멜 같은 음식을 먹으면 충치 때운 부분이 떨어져서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후 대학교 수업이 종강을 했어요. 가족들도 보고 학창시절 친구들 얼굴도 볼 겸 방학 동안 독일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모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딱히 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분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거나 해야 할까요? 일단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악취의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쓰레기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노숙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고 그건 지하철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협박해 현찰을 뺏기도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새삼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깔끔하고 깨끗한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한동안 적응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가장 큰 문제였죠. 원래 윈헨 쪽이 그렇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 누군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에게 총을 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어요.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죠.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강도가 드는 바람에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총에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건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었던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니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것도요. 여기선 해가 지고 집 밖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요. 또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서 난리 피우는 미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약을 하는 건 자유이지만 그렇게 취한 채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위험한 곳이죠. 그렇게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독일 치과에 다시 들러야 할 일이 생겼어요. 독일 치과에서 받는 치료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국에선 주사 놓는지도 모르게 마취해 주었는데 독일은 그냥 잇몸에 푹 넣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어요. 또 손길이 조심스럽지 못해서 입이 아프기도 하고 치료받는 내내 불편했고요. 그런데 치료 전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의사가 갑자기 치아 상태를 뚫어져라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면서 어느 치과에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근처냐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한국의 한 동네 치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된 치료는 처음 본다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게다가 동네 치과인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냐면서 스케일링해주는 치위생사들도 너무 뷰티풀하다고 한국의 기술 배우러 가고 싶다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갑자기 주변 치과 의사들에게 보여줘도 되냐며 동료 치과 의사를 다 부르더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칠 정도였어요. 너무 정교하게 작업해서 그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잘 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치과 의사는 한국에 다시 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치료는 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치과 의사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자신도 치과 의사지만 도무지 한국처럼 예쁘게 치료할 자신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 제대로 고칠 테니 임시로 아프지 않게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독일 치과 의사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치아처럼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면서 가격을 할인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한국 치과에 다시 돌아왔는데 독일에서 치료한 것을 보더니 한국 의사는 도대체 어디서 했냐며 이 정도면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한 수준이라고 경악했어요. 같은 말이지만 정반대의 반응이죠. 아무튼 한국 치과에서 다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의 진료 수준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독일에 이런 뛰어난 치과 기술이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그러고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다방면에서 뛰어난 걸까요? 아마 제 생각엔 한국인들의 섬세한 눈썰미와 완벽주의 성격, 그리고 뭐든지 빠르게 처리하는 한국인들의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환에 관해서죠. 거기다가 한국은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치료받는 김에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니까요. 혹시 제가 한국을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한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라고 추천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구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수준 높은 치과 치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의 치과 의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치아 관리는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양의 속담에는 치아를 관리하면 몸 전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렇게 뛰어난 치과 의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우리들도 치과에 자주 가는 습관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치아가 아프시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자주 방문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인 부산에 있는 한국의 야구장 걸신 들린 듯이 핫도그를 먹어치우던 외국인의 안색이 급속도로 참백해집니다. 그때를 노렸다는 듯 그 외국인을 지켜보던 어느 한국인이 교활하게 웃으며 다가와 외국인을 끌고 시끌벅적한 가운데를 교묘하게 탈출합니다. 외국인은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만 시끌벅적함에 가려져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야구장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야구 선수를 케어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장래 희망으로 삼은 로페난테라고 합니다. 보통 야구에 관하여서는 남자가 전부 관할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전부터 저는 야구에 흥미가 굉장히 많았고 무언가 보살펴주는 것은 솔직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할 거라는 생각도 있어서 괜찮은 장래 희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렇게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의 류현진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긍심과 활동량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양인의 작은 체구를 가져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최고와 기록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었기에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존재감을 내뿜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선수로서는 부족함이 있으니 매니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죠. 아무래도 여자 야구는 인기가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매니저가 되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고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옆에 있는 하구들부터 케어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처럼 한국인 야구 선수들을 존경하며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기에 최적화된 생활 습관을 가진 라이언라는 선수의 매니저가 되었는데요. 라이언과 저는 한국 선수의 열렬한 팬이었기에 공감대도 동일했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라이언이 투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쌍욕을 해댔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이언이 어젯밤에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라이언은 미국 선수들 중에 솔직히 류현진과 박찬호와 비견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선수들을 응원하는 저희 이탈리아인 관중들이 매우 화가 난 것입니다. 라이언은 끝끝내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을 관중에게 도루를 잡듯이 집어던졌고 그 결과 관중 두 사람이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로써 라이언은 야구계에서 퇴출할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매니저로서 라이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지만 친구로서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당초에 알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공을 쥔 채 자신이 있는 거울을 향해 던져대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도리가 없었죠. 저는 라이언에게 걱정되니까 제발 좀 자중하라고 했고 그토록 선망하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마음이 아무리 진실해도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들을 치켜세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한국 야구 선수들이 있는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는 제안을 해보았는데요. 라이언은 처음에 좋아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울상이 된 채로 한국에 갈 수는 없겠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라이언의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언의 부모님은 한국 선수들 때문에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한국에 가서 대체 뭘 어쩌겠냐는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탈리아에서 방황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며 한국에 가면 도로변에서 노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게도 라이언은 거기에 세뇌되었고 점차 한국을 부정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에 가서 노숙이라도 하든 말든 솔직히 지금 너는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장나기 직전이라면서 차라리 한국에 가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고 오든가 길거리에서 새살림을 차리자고 라이언을 설득했고 어쩌다 보니 한국에 대해 불신을 가진 상태로 라이언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언은 비행기 안에서 박찬호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 중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상태였기에 어떻게 생각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라이언은 인천공항을 눈앞에 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큰 공항의 규모는 난생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한국에서 야구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성이 예비 야구 선수가 도착한다는 말에 저희를 마중 나왔는데요. 한국인 남성이 얼떨떨해하는 라이언을 보며 왜 그러냐며 한국이 많이 볼품 없어서 실망했냐고 물어보니 라이언은 전혀 아니라면서 고개를 가로젓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 남성이 안내하는 방향성을 따라가며 오늘 벌어지는 부산의 프로야구를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야구 선수들은 모두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스릴감 넘치는 도로와 함께 획기적인 플레이로 관중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수도 없이 계속되는 홈런으로 라이언은 공을 잡으려 왔다 갔다 거리기에 바빴고, 주변의 한국인들이 응원하는 소리는 너무나도 활력이 넘쳐 귀청을 찢어지게 하면서 제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탈리아에서 볼 수 없는 편의시설들이 한국의 관중석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점포나 통닭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까지 저마다 한국인의 뛰어난 창의성을 자랑하고 있었답니다. 라이언은 까무러치듯이 놀라며 어째서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이 야구장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지 한국인 남성에게 물어보았고, 그분은 원래 한국인들은 야구에 진심이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발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야구의 강대국이 미국이라 한들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한국을 넘볼 수 없다고 첨언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인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해댔기에 저희는 이것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분위기라서 그 누구도 전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듯한 분위기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초호화 시스템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마주하면서부터 이러한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인천공항 안에는 최고급 백화점과 식당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놀라 자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에도 없는 경호원을 보니 치안이 뛰어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가게를 털거나 손님을 겁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초호화 시스템 주위에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러한 경호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모두들 백화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식당의 가격은 무척이나 합리적이었기에 이것이 선진국의 근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공항에서는 바깥에 있는 식당에 비해 공항 내부의 식당이 가진 기본적인 금액은 3배 이상 올려치기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의 식당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바깥과 똑같은 가격으로 관광객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며 맞닥뜨리게 되었던 입국을 위한 기계는 이탈리아인으로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사람이 직접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여권에 있는 바코드를 한 번 찍어주면 10초도 안 되어 입국이 종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이언과 제가 당황하는 모습에 인천공항의 직원은 수상한 사람인지 저희를 계속해서 주시했고 끝끝내 관찰을 하시더니 의심을 그제야 거두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야구장에 있는 한국인 남성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한국인 남성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애초에 그렇게 발전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 남성분은 너무나도 영어를 잘했기에 저희는 모든 한국인이 사실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를 주로 하는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저 학구열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를 전부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 남성에게 학창시절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는 모두 수학여행을 갈 때 대부분 해외로 가서 영어 회화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기에 저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이렇게 한국이 고도의 성장을 빠르게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영어를 빠르게 습득하여
다른 나라를 참고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유추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저는 머지않아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를 대충 50년 이상은 앞서 있는 느낌이 확연했던 것입니다. 라이언은 만일 야구선수로 활동하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의 야구장에서 플레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이런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한국인 남성분은 라이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리 한국인 축구 선수들도 사우디에서 제안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절하고 현재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기에 집중하며 눈을 계속 반짝였는데요.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이탈리아에서 보였던 라이언의 암울했던 부분이 많이 사그라들어 있어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라이언은 홈런을 치는 한국 선수의 모습에 너무나 흥분했는지 핫도그를 마구잡이로 씹다가 막대까지 깨물어버려 갑작스레 입을 감싸고 웅크렸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쓰러지는 라이언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한국인 남성분은 심각한 얼굴로 라이언을 부축해주고 저희를 따라오게 시켰습니다. 무기력하게 한국인 남성을 따라가는 라이언의 고통이 심해지는 모습이 뒷모습만으로도 전해지자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매니저로서 무능함을 느꼈고 그저 한국인 남성분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남성분이 택시를 타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눈앞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건물에 혀를 내둘러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야구장 바로 앞에 병원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야구장을 설치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꽤 들기에 사람이 거의 없는 외곽 지역이 대부분이라 이런 곳에 병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온 저희는 허름한 시설과 극소수의 응급처치 요원만 있을 줄 알았지만 엄청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보며 이탈리아인으로서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속에는 이탈리아어를 통역해주는 직원도 있었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해주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라이언의 잇몸을 살피면서 혀를 끌끌 차며 잇몸을 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재를 제공해 줄 테니 연골을 틈틈이 바르면서 치료하고자 노력한다면 며칠 후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낫는 병이냐고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한국인 의사분이 답해주어 그냥 약을 처방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치료 비용이 너무나 부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고 저희는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믿기지 않는 비용에 저희는 혀를 내둘러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약을 한번 처방받으려면 30만 원이 거의 넘어가는데 이곳에서는 2만 원도 안 되기. 그러니까 거의 껌값의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완벽한 선진국의 복지 시스템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여행을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매니저로서 어떻게 선수들을 관리하고 케어해야 하는지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체험을 하게 되니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존재가 너무나 허무하게 보여 괜히 왔다는 생각에 쓴 웃음이 간간히 지어졌던 것도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었을 뿐인데도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모든 인식과 상식이 초토화되고 말았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저희는 숙박시설에 가기 위해 한국인 남성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본 한국의 길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경쾌함이 흐르고 있었고 꽤나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한국의 밤거리는 이탈리아와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밤만 되면 모두 불빛이 커져서 날강도들이 들끓고 범죄 조직이 활발하여 여자는 물론이고 운동하는 남자도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런 걱정 없이 거북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마음과 함께 도착한 숙박시설 속에는 야무진 커피 머신과 고급스러운 텔레비전, 그리고 최고급 소파가 제공되고 있었고, 한국인 남성분은 외국에서 야구를 하는 분들을 위해 이런 것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비용 걱정은 법인카드로 결제되니 전혀 하지 말라고 얘기해줘. 저희는 혹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었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편안한 하루를 보내라고 하며 떠나는 한국인 남성분을 가만히 바라봐야 했답니다. 한국인 남성분이 문을 닫기 직전에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 선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인 남성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라이언은 한국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고, 이보다 좋은 나라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나중에 야구 선수가 된다면 무조건 이곳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라이언과 포옹했고, 그 뒤로 라이언은 의사 말대로 연고를 바르며 약을 복용했는데, 치료가 호전되는 기미가 드물어지자 다시금 병원에 들러야 했는데요. 새로 방문하게 된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이전처럼 디지털화되어 있어 인력이 최소화되고 있었기에 저희는 뜬금없이 놀라야 했습니다. 야구장의 병원에서만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에도 이런 식의 자동화된 것은 거의 없이 수기로 작성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한국에는 자그마한 병원마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저와 라이언은 한국의 세심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인하며 야구 선수보다는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한국에 방문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우리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서 있는 한국 병원의 관리인에게 모든 병원은 이런 식으로 최신식이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경비원은 자기가 여기서밖에 근무하지 못해 자세한 건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한국 병원은 대부분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대로 된 치료를 또다시 받았고, 라이언은 오래지 않아 완쾌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체류하며 프로야구를 관람했고, 라이언은 야구선수라는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고히 하며 마인드셋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감정적인 교류도 한국인 야구선수들과 활발히 한 라이언은 무조건 한국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확보했는데, 이제는 이탈리아 고등학교로 돌아와 이탈리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다시금 한국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저와 종종 공유하는 것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라이언은 한국인 야구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야구를 하는 것만이 자신이 그리는 궁극적인 꿈이라고 교실 친구들에게도 트위터에서도 계속해서 선언했기에 저는 그만 좀 자중하라고 했고, 라이언은 그럴 수 없다고 항상 말하며 저와 투닥거리는 일이 요즘 들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느 호텔. 호텔의 방문을 여는 외국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개슴츠레한 광경. 화르르 타오르는 호텔의 연기에 놀라 자빠진 외국인이 얼른 일어서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는 찰나 외국인의 몸을 꼼짝없이 포박하는 강력한 손길. 제발 이것 좀 놓으라고 발버둥치는 외국인과 달리 호텔의 지배인은 실실 웃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아멜리 시몬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위스에서 가까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해외란 해외는 거의 대부분 출장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 국가가 저에게는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에 최근에 저는 중국으로의 발령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낚아챘는데요. 중국에 방문하면서 저는 한 차례 깊은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발전은 한눈에도 몇십 년 전과 다를 것 없이 정체되어 있던 것이었고 투지와 열정에 가득 찬 중국인의 면모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눈빛을 감출 수 없었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봐 첫 인상을 깨끗이 잊으며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안 좋은 점만 얻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자동화라는 말을 모르는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고, 전산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까지 모두 얼굴을 마주보는 데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뒤처진 시스템은 스위스에서 이제 도태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이 애용하고 있으니 저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에 북한에 온 것인지 생각해야 했고, 마케팅 디자인 업무를 슬픔과 실망에 젖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로 복귀하기까지 여분의 시간이 있어서 잠시나마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이 정도이니 이웃나라인 한국은 얼마나 더 처참할지 안 봐도 비디오였기에 저는 그냥 스위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예약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바로 스위스로 떠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옆 나라인 한국을 경유하면 스위스에 더욱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여 스위스로 향하게 된다면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더욱 손해였기에 저는 달리 방법이 없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제 몸을 실어야 했고, 비행기 안에서 잠시 잠들었었는데 머지않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뒤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고, 그렇게 맞닥뜨리게 된 인천공항에서 한바탕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여행객의 무거운 캐리어나 배낭을 가뿐하게 옮겨주는 거대한 짐수레가 어디에나 만연해 있었고, 10년의 기간이 넘도록 정체되어 있는 감이 다분했던 중국과 달리 100년을 넘는 변화를 일시에 일으킨 듯한 한국의 최신식 면모가 또렷이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디를 가나 자동화된 시스템이 즐비했고,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매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게 당연한데, 어르신들까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보니 어떻게 최신식 기술력을 상용화시켰는지 마케팅업계 종사자로서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어느 한국인 어르신에게 길을 물었는데,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영어에 매우 능숙했고 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보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보니 한국의 젊은이는 모두 영어를 잘 구사하고 심지어 노년층마저 곧잘 영어를 한다면서 한국인 어르신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그의 이름은 기철이었고, 기철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에 관광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고, 정해진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아무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스키장에 꼭 다녀와야 한다고 기철 할아버지께서는 가볍게 말했는데요. 저는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는 가벼운 인사에 무조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빈말에 진심인 인간이었기에 스키장이나 다녀오라는 그 말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어 당장 스키장으로 향하는 방편을 알아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스키장으로 향하는 교통수단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인천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는 도중에 비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기쁨과 함께 올라탄 지하철 안에서는 영어로 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중국 말만 하염없이 빠져나오던 중국의 지하철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 지하철에 올라타기 전에 만든 한국의 교통카드를 보면서 정말 편리한 국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현금으로 결제를 도맡아 진행해서 짤랑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주머니에 매번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저로부터 전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된 삶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게 명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의 한국인들은 거의 다 친절했고 배려심까지 넘쳤기에 중국에서 겪었던 각박한 인정을 돌이키며 시간 낭비를 했다는 관념에 새삼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왔으면 항상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꼭 움켜 쥐어야 정상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타인의 지갑을 노리거나 갈취하려는 속셈을 찾아볼 수 없으니 안락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확실히 스위스의 지하철에서는 30분에 한 번꼴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야 정상적으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였으면 스키장으로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벅차서 이동하는 데에만 힘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스키장에 도착하면 절대로 즐길 수 없게 되는 일이 태반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하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여행하는데 편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이 조금 이상한 것도 같았습니다. 보통 스키장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산맥을 끼고 있어야 하기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어 교통이 당연히 불편해야 하는데 한국의 스키장은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까지 발달되어 있어 저는 정말로 스키장이 그곳에 있기는 있는지 의심해야 했고 그렇게 도착한 스키장의 경관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산맥과 함께 휘황찬란한 호텔과 멀티플렉스 시설까지 갖고 있어 순간적으로 저는 당황해야 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풍경의 어떤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나 스키장 옆에 고급 호텔을 비치시키고 지하철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마케팅업계 종사자로서 파헤쳐야 했답니다. 게다가 휴대폰 한 번으로 스키장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번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던 중국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인 시스템이었고 생각해보면 스위스에서는 반년 전부터 예약해야 스키장을 이용할까 말까였는데 이렇게나 인프라가 뛰어난 스키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키를 타기 위해 예약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약을 끝마치고 호텔의 열쇠를 지급받은 뒤 머물도록 되어 있는 호텔 방을 마주하면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대충 지어서인지 호텔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인프라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립될 수 있었는지 돌이키면서 호텔 방을 잽싸게 나와 그곳을 탈출하려 했는데요. 제가 놀라 자빠지며 뛰어나오는 모습을 이곳의 호텔 지배인인 한국 여성분이 CCTV로 보았는지 제 손을 잡아채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호텔에 불이 났다고 왜 사이렌도 울리지 않느냐고 오히려 그녀를 다그쳤는데 한국인 여성분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손을 잡아 끌면서 불이 나고 있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체 어디서 불이 나고 있느냐고 겁먹지 말고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바닥이 너무 뜨겁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비실비실 웃자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당연히 불이 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원래 한국에서는 바닥이 뜨겁다면서 한번 누워보라고 그녀는 조언하더니 당황한 저를 내비두고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이 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니 정말 아닌 것인지 몰라 호텔방으로 돌아갔고 생각해보니 어디에서도 연기가 나오지 않아 저는 원래 이런 건가 하고 자켓을 벗고 바지를 벗은 뒤 바닥에 누워보니 따뜻한 욕조에 들어온 것 같은 아늑함에 스르르 눈이 감겼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확실히 한국의 모든 것은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째서 중국엔 이러한 방식이 없는지 의아해하면서 아까 저를 바라보던 한국 여성분의 웃는 표정을 떠올리며 다시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한국의 난방 방식에 취해 한동안 바닥에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했고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간신히 일어났을 때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키장은 영업하고 있었고 심지어 식당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 차례 놀라야 했고 배가 고픈 나머지 식당으로 향했는데 새벽이니만큼 처참한 품질의 식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인은 물론이고 저처럼 외국인이라고 해도 입맛에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배려심에 감탄하면서 노릇노릇한 음식을 입속에 마구 집어넣었고 상당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빵빵해져서 혹시나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 뱃속에 무언가가 튀어나올까 걱정이 들어 나중에 이용하기로 했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야 스키장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저는 중국과 달리 굉장히 활기차고 발전되어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돌이켜보았고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깔보지 않고 존중해주는 한국의 자존감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고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실수로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편을 중국에서 한꺼번에 예약해버려서 스키장을 짧게 이용해야 했기에 며칠 뒤 저는 다시금 지하철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는 당일날 아침에 스키장을 도무지 떠나기 싫어서 아침부터 저는 늑장을 부려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실상 지각을 했는데 재빨리 짐을 붙이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조금 여유가 생겼더군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 뒤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어깨를 쳐서 저는 다짜고짜 지갑을 움켜 쥐었는데 이게 웬걸 지갑이 그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제 지갑을 가져가는 한국인의 손이 보였고 제 지갑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다름 아닌 스키장에 한번 가보라고 제안하던 기철 할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키장에 잘 갔다 왔냐고 저에게 물어보면서 방금 제 떨어진 지갑을 자신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받아들이며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보니 정말로 저를 위해 다가왔던 게 분명했고 덕분에 스키장에 잘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항상 이곳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기철 할아버지께서는 집이 가까워서 인천공항의 이착륙 모습을 보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쪽에 이착륙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머리가 센 어르신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항의 따뜻한 배려심에 감동했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한국인의 인심에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 언제 전쟁할지 몰라 발전이 더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계기를 저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저는 한국의 스키장에 다시 가는 꿈을 요새 꾸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겨울이 찾아오면 휴가계를 내서 한국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